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아이 없는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바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공무원입니다. 연애도 안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저희 둘을 보고 딱하게 여긴 지인이 다리를 놔준 케이스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닌데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아버지와 알뜰하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엔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했으니 정말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 반해 남편은 어렵고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군요. 시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허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현장 일을 더는 하실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일거리를 찾아 하시면서 약간의 돈을 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일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했다고 했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까지 갈 수 있었던 특이 케이스라고 할까요? 아무튼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연봉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딱히 재정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대기업을 다닌 지 7년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큰 문제로 느껴지진 않았네요. 상견례 당시의 일입니다. 집 문제도 그렇고 혼수와 예단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 부모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남편 사정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집을 사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기에 깜짝 놀랐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혼수와 예단은 집에 맞춰서 해서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이틀 뒤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안 좋기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집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못 해주신다고 그러시냐 물었더니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더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저희 집에다가는 그걸 시댁에서 사줬다고 하랬답니다. 그래야 당신 체면이 살고 저희 집에서 받을 거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 대출은 어떻게 갚으라고 하셨냐 물으니 그런 이야기는 없으시더래요. 한마디로 일단 저질러 놓으면 별 수 있냐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고 남편도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월세로라도 시작하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정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도 어이가 없다 하시면서 그럼 허례허식은 다 빼고 하는 대신 작은 전셋집 하나는 당신들이 마련해 주시겠다 하더군요. 대신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모아가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의 도움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예단도 하나 못 받는 시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을 거라며 아주 팔자가 박복하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요. 어찌나 푸념을 늘어놓으시던지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시어머니가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시면서 마치 있는 집 사모님 행세를 하는 일이 취미셨지요. 같이 식당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찌나 함부로 대하시는지 같이 앉아있는 제가 낯뜨거워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 특정 회사의 막걸리를 찾으시더라고요.
종업원이 없다고 하니까 팁이라며 1,000원을 주시고는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기에 제가 다녀온다고 하니 종업원을 가리키며 손님을 위해 이런 일하라고 저런 것들이 있는 거라며 손님이 왕인 줄 모르냐고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종업원은 제가 보기에도 갓 20이나 넘었을까 싶은 어린 친구였어요. 결국 제가 종업원한테 미안하다고 가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줬다면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모시고 나갔고 저는 종업원을 비롯해 가게 사람들한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몇 번의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뉴스에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며칠을 걱정하며 보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키워준 값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결혼 직후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애 가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냐면서 그러면 당신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일단 키워준 값부터 갚고 나서 애를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서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대기업 취직시켜서 보냈으니 돈 1억은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도 그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께서 당신이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희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잘난 거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어딜 나서냐고 매섭게 쏘아붙이시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돈 못 버는 당신이 죄인이라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말수가 많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늘 저희에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고 지난 명절에도 남들 몰래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3장을 찔러 넣어주시면서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키워준 값 이야기는 다시 꺼내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정말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그로 인해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던 당시 남편은 가능하면 시댁에서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또 마침 시댁이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편이라 굳이 싫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러자 했고 그렇게 시댁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면 그렇게 제 가방이나 옷을 기웃거리시고 빌려달라 하시고 떼를 쓰시는 겁니다. 신우랑은 연을 끊고 사니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나요. 그 말을 곧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빌려달라는데 싫다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것들은 종종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가끔 제 차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울렛에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고생이라는 둥 가까운 데서 친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 버스 타고 어느 세월에 가냐는 식이었지요.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그건 더 귀찮아서 차라리 차를 빌려드린 건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하루는 차 안에서 아저씨들이나 쓸 법한 선글라스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 건가 생각해서 시댁에 간 날 시아버지께 선글라스를 찾았다며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당신 물건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차를 쓰신 다음 날에 차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아니라는데 뭘 그러냐며 당신이 버린다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떤 남자분의 목소리였는데 기록을 보니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더군요. 대화 내용과 동선을 맞춰보니 둘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곳도 가신 것 같았어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나만 가슴에 묻고 지나가면 되는 일 아닌가? 저 혼자 몇 날 밤을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는 날들이 지나던 중 주말이란 남편과 모처럼 영화관에 가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얼른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던 편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몸 오른쪽에 마비가 오면서 결국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말로는 또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 모든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은 병수발 못 든다며 무조건 저에게 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그런 일은 다 며느리가 한다면서 제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그럴 정신으로 시아버지나 돌보고 이참에 들어와 살림이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남편도 있는데 왜 제가 병수발을 드냐고 하니 남편이 자기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하지 말라고 일단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이도 없고 기가 차더군요. 제가 그분이랑 새로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하시냐니까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군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블랙박스에 다 찍혔더라고. 어떤 신사분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이미 아버님 저렇게 되시기 전부터 할 일 못할 일 다 하시고 다녔다고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무슨 딸이 사윗감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린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같은 걸 물어보면서 호구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대화를 주고받더니 시어머니더러 그럼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냐고 했더니 집에 돈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편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이제 자기 부모 뒷바라지 하는데 지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가 지금 생사를 오가시는 것도 아닌데 잠깐 거동이 불편하단 이유로 이렇게 둘 다 아버님을 버리려는 거냐고 하니까 어차피 살 만큼 사신 분 아니겠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허리 다치면서 경제력도 잃고 가족들 고생시킨 아버님이라지만 자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고 저렇게 내팽개치는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살 사람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네 아버지는 이참에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머님은 몰랐을까요? 만에 하나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저렇게 짐짝 내던져지듯 버림받는 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남편하고 1초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를 모시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하자고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작은 효심이라도 남편에게 남아있다면 제가 기꺼이 희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일 그만두고 아버지는 저 혼자서만 모시고 자기랑 살던지 그게 아니면 이혼하든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나를 키워주신 분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순 없었으니까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며칠 뒤 남편과 서류 정리를 한 뒤 시아버지를 찾아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곤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저희 결혼할 때 하나도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시아버지는 제 결정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한순간 차가워진 남편과 협의 이혼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사분과 살림은 합쳤지만 그쪽 자녀들이 크게 반대하여 호적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살림만 해주는 형세인가 보더군요. 멍청한 남편은 돈 많다는 그 집안 아들이라도 될 줄 알았는지 잘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쳐가지고 백수신세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아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관심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 사망보험이 있는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도 금시초문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 말대로 보험회사를 찾아가니 남편 말대로 제가 3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 물어보니 이건 법적으로 제 돈이라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감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모셨다면 더 오래 살아계셨을까 그런 후회에 눈물만 자꾸 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던 20대 주부입니다.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2살 많은 신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진작에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10주차에 찾은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몸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해야만 했어요. 최소한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 15주차가 지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동네도 살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럼 하루에 1~2시간이라도 가게에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나와서 당신 말동무라도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사이라도 틀어지면 중간에 있는 남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 싶어서 싫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방일 봐주시는 이모님도 계셨고 옆에 위치한 이불가게 주인이라는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가서 느낀 건 늘 그렇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다의 대부분 내용은 가게에 오는 손님들 험담이나 카더라 통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가게에 더는 가지 않겠다 마음먹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유난히 다리도 저리고 몸이 피곤해서 얼른 2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걷는 폼이 어정쩡한 게 아무래도 뱃속에 애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아픈 애 낳는다는 둥 재수없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들도 어머어머하며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점점 어깨에 힘이 실린 시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떨떠름하게 우선 넘기기엔 기분도 나쁘고 찝찝하고 결국 그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걸음걸이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야,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악담이나 다름없는 말들을 하신 게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가게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단지 시어머니가 찝찝한 말씀 한번 하셨다고 안 가겠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일이 커질까봐 말은 못했지만 가게에서 제가 하는 행동마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는 걸 보니 아들인가 보다, 이 시간에 하품하는 걸 보니 딸인가 보다 이런 말도 듣기 싫었고요. 처음에는 말동무나 하라 하시더니 저에겐 마늘 깔아, 컵딱 깔아 등등 자빌시켜놓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잡담하시는 것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 틀어질까봐 구구절절 말은 안 했던 건데 급기야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시어미는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그러는데 며느리라는 게 전화 한 통 없고 와서 얼굴 비추는 일도 없다며 서럽다고 울고 난리시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저만 못된 며느리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정말 생난리를 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기는 했네요. 그리고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딱히 부르지 않으셨고 남편도 굳이 인사를 드리러 가자든가 라는 말로 제 속을 긁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챙겨야 할 것만 챙기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니 숨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윽고 출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저녁 식사, 소화도 시킬 겸 산책에 나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걷고 나서 슬슬 집에 들어가자 하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출산 가방 좀 챙겨서 가지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2시간 거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30분 거리로 가까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출산 가방도 안 챙겨놨냐며 전화기 밖으로 들릴 만큼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출산 예정일까지 3주나 남았었고 챙길 것도 몇 가지 없었는데도 시어머니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남편과 가족분만실에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시간쯤 지나고 나서 도착한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가족분만실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기하는 동안 민망해서 시어머니에게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것 마냥 제 발끝에 우두커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가 되도록 죽을 만큼 진통은 오는데 도저히 애기 머리만 조금 보일 뿐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더는 힘도 못 주겠고 숨도 못 쉬겠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제발 수술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좀만 더 참으라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딱 하셨는지 수술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왕절개로 딸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그거 좀만 참으면 돈도 덜 나오고 좀 좋냐면서 인내심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결국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고생했단 소리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쏴 붙이시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친정어머니는 딸하고 둘이 이야기 좀 하게 나가달라며 시어머니를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나서자 친정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거냐며 저더러 기죽지 말고 할 말 똑바로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있다 친정어머니는 내일 다시 오시겠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며 회사를 갔는데 일손이 부족해 야근까지 하고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혈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모 패드도 갈아야 하는데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께 부탁하라고 하더군요. 같은 여자끼린데 뭐 어떠냐면서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 수술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 소변 받아주면 기분 어떻겠냐고 하자 그제서야 이해가 됐는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당신이 해준다고 하시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헛돈을 쓰냐면서 당신한테 100만 원 주면 인류 산후조리원보다 더 잘해준다고요. 평소라면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참았겠지만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친정어머니랑 약속했으니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너무 짜서 먹고 나면 혀가 아구쓰리다고 그리고 신우는 시댁에서 돈 받아서 산후조리원까지 갔는데 저는 왜 집에서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건 네 신우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런 건데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그럼 나는 못난 남자란 내 와이프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냐고 버럭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차 싶으셨는지 말이 헛나왔다고 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좋은데 보낼 거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니 니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내 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믿었던 남편도 결정적인 순간엔 남의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신혼회까지 해서 시댁에 모였습니다. 지난 생신 때는 외식을 했기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엔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된 딸을 모유 수유하고 있었기에 생신상 차리다 애기 울면 맘마주고 다시 애기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낮에 잘 안 자거든요. 결국 시댁이라고 TV 앞에만 죽치고 있는 남편한테 애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거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럼 자기 딸인데 자기가 봐야지 누가 보냐고 제가 물었더니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라고 내가 애 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군말 없이 애기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수저랑 젓가락을 놓는데 그걸 반대로 놨다며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실수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거지만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큰 소리로 무안을 주시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듯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말라간다면서 애는 제대로 키우겠냐고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밥을 먹으니 식사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른 먹고 치우고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온 식구들이 TV 앞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하니까 과일 좀 가져오라고 하시기에 포도 몇 송이를 씻었습니다. 거실 티테이블에 올려놓고 엉덩이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서 설거지부터 하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랑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 설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인데 큰소리 내기 싫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딸이 울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보면서 효녀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지 엄마 일할까봐 울어제낀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좋겠다며 네 딸 덕에 당신 딸인 신우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집에 와서 놀았냐고 밥 먹을 때도 제일 늦게 앉고 지금도 제일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다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틀린 말 한 거냐고 되묻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며 지금 어디라고 대드냐고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돼지 새끼도 아니고 이 집을 가도 저 집을 가도 처먹고 늘어져 있을 줄 밖에 모르냐고 사부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번엔 자기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개거품을 무셨어요. 제가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대접받을 행동을 하셔야 대접을 하고 사는데 이건 뭐 개차반이 따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같은 분도 필요 없고 이런 남편은 더 필요 없으니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신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나는 내 딸 데리고 잘 먹고 잘 살 테니 너는 네 엄마 모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덕담 날려주고 시댁 밖으로 나와 바로 택시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다 보고 있어서 제 편을 들 수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게 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제껏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많이 서럽기는 했었는지 하나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게 생각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역죄를 진 죄인 마냥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 들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우리 딸 종로를 시키려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한 거냐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흉이나 되냐면서 우리 딸하고 손녀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 연락처도 내놓으라고 하셨고 그 길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왜 하시냐고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애 낳은 지 석 달밖에 안 된 애를 생일상 차리라고 부른 것도 부족해 구박을 하시냐고 사부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 생일상을 왜 당신 자식들한테 안 받고 내 딸한테 받으려고 하냐고 내 딸 크는 동안 1,000원 한 장 쓴 거 있냐고요. 여태 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긴 말 않겠다 하시면서 더 이상은 내 딸 그 집에 못 보낸다고 애들 이혼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제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며 앞으로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미안하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사위를 앞에 두고 헤어지라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저도 이미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 안 들고 오면 진짜 소송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퇴근하고 친정으로 와서는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도 다시 한번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굳게 먹은 이혼에 대한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나요? 남편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앞으론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다시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서로 정말 없어선 안 되는 존재들인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남편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저희가 살던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저에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딸을 태우고 다니려면 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차도 저에게 줬고요. 남편은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합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정정하신 시어머니와 다시 한 가족으로 살 자신이 없기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일이나 명절 때 잘 지내냐고 연락을 한 번씩 해오고 계십니다만 그 이상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아무래도 남편의 영향이 큰 거겠지요.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남편에 대한 미움을 많이 거두신 상태지만 다시 합치는 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세요. 당분간은 부부보다는 부모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와 남편의 관계도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귀는 동안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서로 성격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분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인으로 지낸 세월만 3년이지 그 이상의 시간을 알고 지냈고 종종 시부모님과 만나 식사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고 나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구구절절 다 적으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구했습니다. 집 자체는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반반씩 보태주신 돈으로 구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가까이 살고 싶다고 자꾸 어필을 하셔서 시댁에서 차로 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2~3번쯤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2달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니 다짜고짜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저더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안부 전화도 안 하냐며 저에게 시부모가 죽어서 정말 썩어문드러져도 모를 거라 하셨습니다.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며 참 싸가지가 없다 하셨고요. 정확히 3일 전에 가족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그때 평소와 다름없이 분위기도 좋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 두 분 다 매우 건강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화 안 했다고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일인가 싶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벙쪄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드렸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고서야 정말 내가 아는 그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가 맞나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전화 걸려온 시간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그러셨다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외롭고 적적해서 그러신가 보다며 앞으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당신도 시어머니께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기는 원래 안 한다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원래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해서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왜 당신한테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 안 하시고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나도 당신이랑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딸이 없다 보니까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으신데 제가 안 따라줘서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라더군요. 자꾸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남편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어떤 부모가 딸이 전화 좀 안 했기로써니 저런 막말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꼭 잘잘못을 따져야겠냐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라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그냥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전화만 드리면 되는 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반강제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사건은 어영부영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어머니 횡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만성요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럭저럭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회사 일을 쉬면서 운동도 하고 재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늦지 않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했는지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신을 속였다며 분개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회사는 언제까지 나갈 거냐고 하시길래 이번 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불쌍한 당신 아들만 등골 빠지게 돈 벌어오게 생겼다며 염치도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나마 지금도 제가 수위를 낮춰서 적고 있는 거고 원래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머님이 이런 이중인격이신 줄 몰랐다고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이번엔 제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당장 시어머니께 따지러 가자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남편이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쥐어 짜내며 새아가가 아프다고 하니 시어미로서 걱정이 되어 전화 한 번 건 것뿐인데 그것마저 듣기가 싫다 하니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연기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안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나중엔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우는 신용까지 하셨고 그러자 남편이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번부터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다며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자만 들어가도 소름 끼쳐 한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한숨을 내쉬곤 시부모님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제 목덜미를 짓누르다시피 하더니 억지로 저를 무릎 꿇게 하더군요. 저는 결국 시댁을 뛰쳐나와 집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울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코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될 것만 같았고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헤어져야지 생각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된다는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시간만 흘러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좋지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제가 임신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4주차였어요. 이혼을 생각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고 남편과 저는 서로 노력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2주 후 임신 6주차가 되었을 때 찾은 병원에서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 임신의 일란성 쌍둥이로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신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왔습니다. 일어서면 왼쪽 다리가 너무 저리고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을 수도 없었기에 온몸을 비틀며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입덧도 심해져만 갔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꾸 저희 집에 오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가 좋은 소리를 하러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못 오시게 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한 번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하냐며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국 시어머니랑 완전히 연을 끊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임신 6주차에 병원을 찾아 처음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둘 중 하나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마 곧 도태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도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다른 태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대뜸 쌍둥이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들으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8주차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7일 내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몸이길래 애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하냐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도 나고 속도 상했지만 그래도 뭘 모르시니 저러시겠지 싶어서 계류유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를 비난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저에게 애 낳기 싫어서 몰래 약이라도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하니까 맨날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않았냐면서 임신하니까 허리 더 아플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랬다면 진작에 병원 가서 수술했지 뭐하러 죽은 애를 뱃속에 품고 다녔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배가 얼마나 아프고 피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른다면서 저는 당신이 보기에 너무 멀쩡하다고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 핸드폰을 바꿨는데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의 폭언이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남편에게 그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랬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가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확인을 하든 말든 이제는 관심도 없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길로 단촐하게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친정에 찾아갔으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어렴풋이 아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미주알고주알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막연히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과 서름을 토해내듯 부모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차라리 얘가 없으니 잘 됐다며 그냥 이대로 여기서 당신들과 살자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친정어머니와 함께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가서 수술을 하고 3일간 입원도 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출장에 잡히는 바람에 제 옆에 있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퇴원 후 저는 남은 짐을 마저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리 딸이 친정에 찾아왔어도 돌려보내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냐며 자식 교육을 더 엄하게 시키셔야겠다고 기어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른 사람 머리채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하시며 시어머니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라드셨습니다.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옆집 부부가 쫓아나왔다가 두 분의 싸움을 말리셨는데 나중에 보니 저희 친정어머니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혀 있었네요. 사돈끼리 이렇게까지 싸웠으니 더는 수습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폭언을 들려주며 합의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 이혼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저더러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모은 돈이었으면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돌려줬을 텐데 전부 시어머니가 대출받으신 돈인 걸 알았기에 그냥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처 챙겨가지 못한 물건이 있어서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저와 이혼하게 된 것도 자기 어머니 성격이 사이코라는 것도 지금 우리 동기들 사이에 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더러 누가 혹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고요.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당신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러신 거냐고 물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새로운 여자한테 뺏긴 기분이었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는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알아서 잘못이겠지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선 남남이니까요. 아마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는 남편이 다시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게 되찾은 아들을 다시 빼앗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게 남편과 만날 상대에게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소중한 아들 끼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